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로그인을 할 때 우리가 멤버 로그인 명령어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입력을 하면 비밀번호 입력받고 이게 일치하나 안 일치하나 확인하고 이제 멘트가 나오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치고 엔터를 누르면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쳐놓고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는 좀 다른 문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딱 이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입력 안 했을 때 뭐 아이디를 입력을 했다, 이런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이런 멘트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 저희 그 프로그램 상에서 멤버 조인을 했을 때 넘어가죠.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 정보도 입력하지 않았는데 회원가입이 된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그인도 돼요. 심지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아예 안 넣으면 안 넣은 대로 멤버가 만들어지고요, 로그인이 돼요.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이디 로그인할 때 이런 체크하는 부분을 좀 같이 할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원가입 부분에서 이 입력해야 되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혹은 뭐 공백만 입력을 했을 때, 그럴 때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로그인이니까 멤버 컨트롤러에 로그인 쪽을 봐보죠. 됐어.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공백을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거나 그냥 띄어쓰기 한번 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이 띄어쓰기 같은 거 지금 한 칸 띈 거예요. 이런 것도 넘어가는 이유, 이 넘어가지 못하게, 넘어갔을 때는 로그인 시도했을 때 아이디가 비어있으면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좀 날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죠. 지금 뭐 아이디 중복 체크 할 때도 그렇고, 뭐 패스워드 비밀번호 확인할 때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0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10분 정도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을 다 잡고 계신 것 같아서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로그인 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 혹은 뭐 스페이스바로 공백을 주고 입력값을 공백으로만 주거나 했을 때 넘어가 버리는 게 문제였잖아요.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빈 상태로 로그인 눌렀을 때는 입력해라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고, 비밀번호가 비어있는 상태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해라 라는 메시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자, 완벽하게 네이버처럼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껐네요. 지금 얘는 아무것도 둘 다 입력하지 않으면 아이디를 입력해달라 하고 있고요, 아이디를 입력하면 그거 냅둔 상태로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는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얘는 보여지는 게 있고 우리는 콘솔로 진행이 되고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면서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게 한계가 있긴 한데, 최대한 유사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입력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입력을 받았을 때 어쨌든 입력 엔터를 친다라는 건 입력 값이 없다라는 거지만 입력은 받고 넘어간 거잖아요. 넥스트 라인이 수행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입력받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 두 조인 할 때도 비밀번호 확인해서 뭐 틀리면 다시 입력받게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감싸줬죠. 무한 루프로. 그러니까 틀리면 틀린 대로 계속 반복되게 안 넘어가게 물고 늘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무한 루프로 감싸줄 거예요. 어디까지 감싸줄 거냐면 여기까지 다 감싸줘도 되겠네요. 맨 밑에 로그인 성공, 로그인드 멤버에 멤버 넣고 딱 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감싸주도록 하죠. 자, 일단 감쌌어요. 그럼 뭔가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해당하지 못할 때 컨티뉴로 올려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에 부합하면 브레이크로 반복문 빠져나오게 하면 될 거고요. 그쵸? 우리가 해야 될 로직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거예요. 자, 일단은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해야 돼요. 뭘 검사해야 되냐? 우리가 입력받은 로그인 아이디가 예저에 아이디 입력받으면 이 변수에 담기잖아요. 이 입력받은 로그인 아이디가 아이디의 길이가 0이라면 그럼 아무것도 안 쓴 경우니까, 그쵸? 이런 경우라면 이런 멘트 하나 날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컨티뉴로 다시 반복문 올라가서 아이디 입력받게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이러고 나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요. 이번에는 로그인 패스워드의 길이가 0이라면 얘는 비밀번호가 입력이 안 된 경우죠. 그러면 이런 멘트를 날려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컨티뉴로 위로 올려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가 다 통과를 했다, 이 둘 다 컨티뉴 안 만나고 밑으로 빠져나왔다 라는 얘기는 둘 다 0이 아니란 얘기니까, 그럴 때 여기다가 잠깐만. 그럼 얘네가 밑에가 수행이 될 거고 여기다가 브레이크 걸어주게 되면 밑에 있는 거 실행해 본 다음에 반복문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일단 빨간 줄 에러가 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로직상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게 있는데, 먼저 얘부터 볼게요. 이 멤버를 지금 못 쓴다고 하고 있는데 얘를 왜 못 쓸까요? 이 멤버 어디서 만들죠? 여기서 만들죠. 멤버 타입으로 멤버 여기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반복문 안에서 만든 멤버니까 반복문 밖에서 못 쓴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밖에다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일단 너를 넣어놓고 여기서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밖에 만들어져 있는 애를 가져다가 쓰겠다. 그럼 일단 빨간 줄 뜨는 에러는 해결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 과정을 돌다가 다 통과를 되고 나면 이거 하겠죠. 그럼 멤버에 실제로 어떤 값이 들어가겠죠. 널 아니면 어떤 객체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런 과정 거치고 나서 이것도 다 통과가 되면, 안 끝나고 다 통과가 돼버리면 이제 브레이크 빠져나오니까 로그인드 멤버에 멤버 넣는 거, 그때 당시 멤버는 이 안에서 작업 이루어진 멤버, 문제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로그인을 했을 때 일단 공백으로 하는 건 넘어가는 거,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말고요, 넘어가요. 일단 입력을 두 개를 다 받기로 했으니까 그냥 엔터를 쳤지만 넘어가고, 비밀번호도 엔터를 치면 넘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한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받게끔 하는데, 자, 아이디를 입력을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안 쳐요. 이때는 아이디가 남아있으면 좋겠죠. 근데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얘는 좀 한계가 있어요. 얘를 좀 머리를 많이 써서 고민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비밀번호가, 아이디를 입력을 했고 비밀번호만 입력을 안 했을 때도 아이디부터 입력을 받게 하는 게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를 위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 비밀번호 부분을 얘를 한 번 더 반복문으로 감싸 줄 거예요. 콘솔로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간단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완전 똑같이는 못 만들어도 최대한 간단하게. 이러고 나서 얘가 다 통과가 되면 브레이크 역시 걸어줘야겠죠, 무한 루프니까. 자, 여기서 로그인 패스워드가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네요. 로그인 패스워드 여기서 만들고 있죠. 두 번째 무한 루프. 근데 얘는 첫 번째 무한 루프 안에 있어요. 그럼 얘도 바깥으로 빼주면 되는 거죠. 어디갔어? 얘를 그냥 아예 반복문 밖으로 빼도 되니까 빼놓고, 여기도 일단 스트링이니까 너를 넣어놓고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사라질 거고요. 이 변수 바깥으로 빼놓는 건 우리가 두 조인 할 때 많이 했던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반복문을 감싸서 처리를 한 거고요. 자, 이러면 아이디를 입력 받아요. 먼저 받았을 때 이거 체크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력 안 받으면 여기서 컨티뉴로 올려 보내요. 그럼 아이디를 다시 입력받게 하겠네요. 아이디 입력이 됐어요. 0이 아니래요. 그럼 이 밑에 내려와서 비밀번호 입력을 받겠죠. 그쵸? 네이버 로그인에서 있던 기능과 완전 100% 똑같진 않지만 얼추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 입력 받고 그게 길이가 0이다. 그럼 여기서 컨티뉴 할 거고, 그럼 아이디 입력된 상태로 비밀번호만 다시 입력을 받게 하겠죠.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이디를 입력 안 했을 때는 아이디에서 일단 물고 늘어지는 거고요. 여기를 입력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입력 안 하면 비밀번호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여기서 비밀번호를 다르게 입력해요. 그럼 비밀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고, 다시 명령어로 입력받게 나오네요. 얘 같은 경우도 리턴으로 끝낼 게 아니라 얘도 문구도 좀 바꿔주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일치하는 회원이 없다라 그랬으니까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꿔주고, 얘도 리턴 말고 컨티뉴로 해줄까요? 그럼 비밀번호 잘못 입력했을 때 다시 로그인 버튼 눌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그인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껐다 켜야 되죠. 여기서 입력 안 했을 때 물고 늘어지고, 입력했을 때 이제 비밀번호만 물고 늘어지고, 틀리면 다시 아이디 입력 볼게. 아니다, 얘는 그냥 리턴으로 끝내죠. 이렇게 물고 늘어지게 해놓으면은, 컨티뉴로 해놓으면 내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진짜 모르겠어서 못 들어갈 때는 로그인에 묶여버리는 거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하지 말죠. 리턴으로 끝내버리고,
자, 그러면 현재 우리 거에서 문제는 이제 이거죠. 공백. 스페이스가 입력되었을 때 얘도 넘어간다라는 거. 이제 이것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우리가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그 여백 공백을 제거하는 메서드를 하나 알고 있어요. 그 메서드가 뭐죠? 네, 트림이죠. 그럼 트림을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트림을 여기다 써도 되고요, 여기다 써도 돼요. 여기다 쓴다라는 건 입력 받을 때 이미 공백이 제거된 상태로 얘한테 넣겠다 하는 거고요. 여기다 쓰면은 입력받은 애를 여기서 조건문 검사할 때 그때만 트림을 해서 검사를 하겠다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여기다 할게요. 왜냐면 아니다, 얘는 사실 로그인에서는 얘의 위치가 크게 중요하진 않겠네요.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일단 테스트를 해서 한번 보죠. 패스워드 쪽도 해주고 다시 시작해서 로그인 했을 때 공백 치면, 이제 스페이스바만 치면 공백 제거가 되면서 아이디를 입력하라, 랭스가 0이 될 거니까 나오는 거고, 비밀번호 쪽에서도 스페이스바만 치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한번 옮겨 볼게요. 이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멤버 로그인 공백 치면 아이디 다시 입력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공백으로 치면 얘도 입력받게 하는 거죠.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쪽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할 때는요, 실제로 명령어 입력 받는 곳에서 트림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자, 조인이라고 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입력받는 여기다가 트림을 해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디로 가입할 때, 아이디 입력할 때 아이디 다 입력하고 나서 맨 뒤에 친 스페이스바를 자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체크하는 과정? 아니다. 만약에 여기다 이걸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디를 만들 때 한번 해보죠. 이거 조인 지금 걸려있는 게 없으니까 얘는 테스트하고 띄어쓰기 한번 할게요. 사용 가능한 아이디다 넘어가고요. 비밀번호도 한번 띄어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림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가입할 때 쓴 아이디는 테스트 띄어쓰기 한 번이죠. 이거 치면요, 그렇죠. 얘는 랭스 가지고 했구나. 그럼 이건 무조건 넘어가겠구나. 그러네. 그러면 좀 더 이제 적합한 걸 찾아보자면, 로그인 쪽에서는 검사할 때 자르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조인에서는 애초에 공백을 입력받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아이디를 이렇게 쳐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가 이럴 수 있나요? 테스트하고 공백 한 칸 있을 수 있나요? 회원가입에서 막나 이거? 한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잠깐만. 성자 숫자 특수 다 늘어난 얘기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백 넣으면 안 되죠. 이미 가입할 때 걸러고 있잖아요.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게끔. 이건 패스워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도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면 여기서 뭐라고 하죠. 이미 실제로 이 조건을 충족을 해도 공백이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회원가입단에서 일단 자를 때에는 입력받는 부분에서 트림을 넣어서 아예 공백을 없애게끔 하거나, 아니면 공백을 넣고 시도를 할 때 공백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 하나 날려주면서 처리를 한다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로그인, 그러면은 가입에서 막혔기 때문에 공백이 들어가 있는 아이디는 못 만들 테니, 그러면 이제 여기 로그인에서도 공백 제거해서 검사하면 맞는 거고, 지금 이제 이 회원가입에서 앞에 있는 공백과 뒤에 있는 공백은 우리도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방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죠. 트림을 사용하면 이 앞에 공백, 뒤에 공백 자를 거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만약에 공백이 들어갔어요. 그럼 저희 건 가입이 되겠죠. 트림은 앞뒤만 자르니까 중간은 안 자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가 이런 식으로 걸러내는 방법은 사실 정규식이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자바 정규식 이러면 정규 표현식을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수업에서 다뤄질지 아니면 이걸 생략하고 갈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단 구글링 한 번씩 해보세요. 이 정규식이라는 게 어떤 애고 어떤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얘는 내가 실제로 입력 받을 때 내가 지정한 그 정규식에 포함되는 애들만 입력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영문, 소문자, 숫자, 특수기호 중에서는 언더바랑 하이픈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 코드의 정규식으로 얘네를 넣어놓는 거예요. 영문, 소문자, 숫자, 특수기호, 언더바랑 하이픈만 가능하게끔 되는 정규식을 만들어서 코드에 넣어놓으면 이걸 입력을 받았을 때 이 코드가 거른다라는 거죠. 이 정규식에 맞지 않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 번호를 입력 받을 때도 어떤 사이트는 뭐 이런 식으로 하이픈을 같이 입력하는 사이트가 있을 거고요. 어떤 사이트는 하이픈을 무시하고 입력해야 되는 사이트가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다 정규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된다. 그때도 이메일 주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골뱅이 하고 뒤에 주소까지. 뭐 주소까지는 생략을 한다고 쳐도 아니다. 여기까지 그냥 통으로 다 입력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중간에 골뱅이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도 정규식으로 가능하고, 뒤에 있는 이 메일 주소의 형식, 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메일 주소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이런 형식도 정규식으로 다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는 정규식의 개념도 되게 중요하고, 모든 이런 정보들을 정규식으로 검사를 좀 해야 돼요. 특히 가입이나 로그인 뭐 이런 경우에, 정보 입력하는 경우에. 그래서 얘는 한 번씩 검색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당장 쓰진 않을 거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 트림 어디 갔어? 로그인에 트림으로 공백 또 체크를 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리스트에는 이제 작성자가 이름으로 잘 나와요. 근데 상세보기에서는 아직 회원 번호 나오고 있죠. 여기도 좀 추가를 해줄게요. 얘는 뭐 너무 간단한 거라서 그냥 제가 이제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 따로 안 드리고 오늘 그냥 제가 할게요. 디테일 여기죠. 디테일에서 이 리스트에서 만들어 놓았던, 여기서 우리가 어제 작업을 했던 이 친구들,
이 친구를 좀 그대로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디테일로 와서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체크하고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티클이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아티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파운드 아티클 쓰고 있으니까 얘 넣으면 되는 거죠. 위에서 썼던 아티클은 리스트 쪽에서는 이거였고, 지금 현재 게시물에 대한 그 글 번호 입력한 뭐 아티클 디테일 2 이렇게 입력을 하면 1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1번 글을 찾아와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파운드 아티클은 1번 글이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를 파운드 아티클 안에 있는 회원 번호랑 멤버스 돌려서 그 안에 있는 아이디 회원 번호랑 일치하는 거 순회해야 되는 거죠. 여기를 파운드 아티클로만 바꿔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멤버 아이디가 아니라 얘는 라이터 네임을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작성자 이름이 잘 나오면 돼요.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잘 나오네요. 자, 근데 지금 보면 리스트랑 디테일 쪽에 이게 중복이 되고 있죠. 방금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 부분 또 중복이네요. 우리가 중복된 메서드 제거하는 것도 했었죠. 그런 방식으로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떼도 돼요. 그거는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굳이 지금 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얘네들이 이 DB를 직접 순회하고 있죠. 이 내용이 얘가 DB를 순회하는 중이에요. 멤버스라고 하는 DB 데이터를 순회해서 비교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하는 과정이죠. 데이터를 만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얘 누가 해야 돼요? 컨트롤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DAU가 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친구를 좀 옮길 건데, 이 친구를 옮기면서 이제 서비스라는 친구를 만들 거예요. 자, 서비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코드는 우리가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DAU한테 직접 간다 그랬죠. 근데 원래는 서비스가 있는 상태로 컨트롤러는 서비스한테, 서비스가 DAU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옮기면서 서비스라는 친구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만든 애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DAU한테 실질적인 명령을 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 거를 제가 커밋을 좀 해 놓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서비스 만드는 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도 가지셨다가 9시부터 다시 이어서 할게요.